환자들은 늘 이제 안 먹으려고 맨날 오면 약이 몇 개인가 너무 많아. 이게 이제 환자들의 화두고 우리는 그 약을 잘 먹었는지 맨날 재촉하는 거고 우리는 맨날 잘 먹었다고 하는데 재밌는 건 밖에 나가서 직원들한테는 맨날 약을 한 달씩 빼달라고 그래. 안 먹는 거지. 우린 3개월치씩 주면 늘 3개월치 받아가서 밖에 가서 나한테는 안 먹었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딜을 맨날 환자들이랑 하는 건데 환자들이 왜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럴까 보면 병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혈압은 치료가 되는 병일까? 치료가 되죠. 근데 없어지지가 않아. 병이 없어지지 않는데 치료를 중단하면 될까? 안 되잖아요. 근데 환자들은 약을 먹으면 고혈압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란 질환은 발생하면 관리는 할 수 있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란 게 운동도 하고 식이도 조절하고 체중도 빼고 이런 것들 열심히 하면 생활관리도 치료니까. 근데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생활관리예요. 운동하고 식이 조절 너무 어렵잖아요. 그걸 잘 못 해내요.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치료가 약물 치료인데 이 약물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환자들한테 기회를 줘요. 저는 항상. 체중을 3kg, 4kg 빼세요. 식단 조절을 해오세요. 그럼 고혈압 약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처음에 또 약을 줄 때 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숨을 딱 쉬어. 아, 드디어 나도 고혈압 약을 먹는구나. 근데 환자들한테 얘기해 줄 때 정확한 걸 또 질환도 얘기해 주지만 희망을 또 줘야 돼요. 생활 관리를 하면 고혈압 약은 얼마든지 끊어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해요. 기회를 주고 혈압이 좋아지면 끊는 기회를 또 환자한테 줘야 돼.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환자들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우리가 기대했던 생활 습관만큼을 환자가 해내느냐. 그게 대부분 10명 중에 1명을 할까 말까 하는 거지. 10명 중에 9명은 해야 되는 생활 습관을 목표치까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만성질환의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러면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꾸준히 먹도록 하고 있고 대개는 혈압은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 혈압을 한 번에 혈압이 좋아졌다고 되는 건 아니고 꾸준히 하루 종일 며칠에 걸쳐서 혈압이 꾸준히 유지가 되려면 꾸준한 약 복용이 제일 일단은 지금은 중요한 특히나 요즘 같은 추운 계절에는 약 복용이 느슨해지면 불규칙해지면 혈압의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 주인공 되는 거예요. 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대개는 또 하나의 큰 또 딜레마가 환자가 약을 먹기 시작하면 생활 관리를 더 느슨하게 해요. 왜냐하면 관리가 쉬우니까 혈압이 잘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지낼 때보다 삶은 더 편해졌어. 그러니까 그 편함에 익숙하게 사는 거지, 느슨하게. 그래서 항상 의료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바쁘니까 진료 시간에 맨날 처방해주고 오세요만 하는데 만날 때마다 오늘 같은 시간 같이 잔소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나는 진료실에서 저는 항상 환자 몸무게, 혈압, 혈당 이 세 가지 꼭 재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도 매달 3개월마다 계속 봐주고 있고 그래서 체중이 1kg만 늘어도 잔소리를 해줘야 돼요. 왜 1kg가 늘어서 왔느냐. 몸무게가 뺐으면 진짜 너무 잘했다. 이거 너무 힘든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주고 취업을 해줘야 되고 그런 생활 관리가 늘 자기의 기본이 되도록 자꾸 인커리지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마찬가지지만 생활 관리를 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가족들이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가족들은 부대찌개 먹고 나보고만 염분을 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올해 당뇨병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의 도움이 굉장히 큰 병이라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나 또 남편이 같이 오면 같이 하시라고 생활관리 팁을 같이 주고 도와줘야지. 관심을 안 가지고 혼자만 하시면 어떡하시냐고. 같이 해줘야지. 그래서 좋은 밥도 같이 먹고 좋은 식단도 같이 공유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인커리지를 계속 해주고 모니터링을 또 의사들이 한 번씩 진료실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했으면 칭찬을 못했으면 또 야단치면서 환자랑 계속 해줘야 돼요. 약이란 건 고혈압 종류, 약 종류가 5가지가 넘어요. 6가지 정도. 4~5가지를 쓰는데 처음에 하나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5년 내에 약이 3가지로 느는 환자들도 꽤 많아요. 왜 혈압인 약이 자꾸 늘어가느냐? 나이가 들고 혈압이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 혈압 조절이 쉬우니까 생활 관리가 더 느슨해져. 그래서 예전에는 혈압 치료하기 전에는 혈압 얘기를 듣면 조금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생활 관리하던 사람들이 이제 만성이 되다 보니까 그냥 당연시 돼가지고 조금 더 생활 관리 느슨해지고 거기다 나이도 들고
혈압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혈관의 기능도 떨어지니까 약이 자꾸 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처음 진단받을 때보다 5년 된 사람이 생활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혈압약은 기전이 다른 것들이 5가지 정도 종류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5종류가 다 혈압을 떨어뜨린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고혈압은 혈압이 올라가는 건데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고혈압이 생기는 결국은 혈관이 딱딱해져서 혈압이 올라가는 건데 혈관이 올라가게 된 딱딱해지는 기전이 또 원인이 다양한 거죠. 다양한 원인들을 다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처음에는 하나의 원인으로 혈압이 생기지만 혈압이 진행되면 다른 것도 고장이 나고 이것도 고장이 나. 그래서 한 기전의 약제로 혈압이 조절이 되다가 또 혈압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럼 다른 기전의 약제를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계속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이라는 게 안타깝게도 처음 발병하면 되돌아가기가 어렵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내가 뭔가를 잘못 살아서 또는 혈압약이 느는 게 우울할 수도 있지만 병의 진행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이 늘어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압을 어떤 식으로든 철저히 관리하는 게 제일 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혈압약은 뭐 늘지 않으면 좋겠지만 병의 진행 과정 그리고 혈압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조금씩 다양한 것들이 새로 생기고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혈압약이 조금씩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질환을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같이. 요번에 이제 당뇨병의 날이 11월 14일이었는데 당뇨병의 날 세계 당뇨병 연맹의 큰 모토가 당신의 가족이 뭐 같이 관리해줘야 된다. 이런 모토예요. Family Education이요. 그래서 고혈압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혈압 환자들이 매일 아침 약을 먹는 거, 가족들이 약을 잘 먹는지 관심을 가져줘야 돼. 아무도 관심 없고 나만 혼자 약봉지 뜯어서 구석에서 물하고 약 먹으면 우울하잖아요. 응? 아니, 그 우울하진 않지만 그런 걸 그림을 그리자면 우울하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딸이나 부인이나 자식들이 아빠 약 오늘 먹었어요? 그럼 관심 가지고 그래 나 약 먹어야지. 그러면 온 가족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주고 혈압은 요즘에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던져주면 요즘에 잘 나와. 이러면 서로 좀 즐겁잖아요. 아빠 너무 잘했네. 이런 얘기 해주고 부인도 남편에게도 너무 잘했네요.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지. 혼자만 우울하게 뒤에 돌아서서 몰래 약 먹는 그런 병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우울해, 고혈압을 진단해주거나 고지혈증을 진단해주거나 당뇨병을 진단해주면 굉장히 처음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우울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데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 필요해요. 그게 결국은 통계잖아요. 고혈압 환자들 혈압약 드셔야 됩니다. 벌써요?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가 1,100만 명이에요. 성인 30세 이상으로 나뉘니까 3명 중에 1명은 이미 고혈압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만 닥친 우울한 상황이 아니고 현대인들이 겪는 안 걸리면 좋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너무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란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도 보통 60세 정도 진단을 받으면 당뇨병 유병률이 500만 명이니까 30세 이상이 인구가 3천만 명 정도라고 보면 그러면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잖아요. 그러면 60세로 넘어가면 발병률이 30%가 넘어요. 그럼 3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이에요. 그럼 60세 있으신 분한테 당뇨병이 생기셨네요. 그러면 제가요? 그렇지만 옆에 분들, 주변 분들 셋 중에 1명은 있는 병인데 물론 안 생기고 지내는 게 너무 더 좋지만 생겼다고 너무 우울해할 필요 없고 나만 겪는 불행이 아니고 같이 관리하고 해야 되는 병이니까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리고 이런 말이 위로는 안 되지만 당뇨병인 거나 고혈압 있으신 분한테 생활 관리를 하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체중을 몇 킬로까지 맞추시라고 그러고 식이 제한을 하고 염분도 제한하라고 막 권고해요. 그럼 이거 이제 무슨 낙으로 삽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위안은 안 되지만 환자한테 옆에 친구는 아주 불행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좀 더 빨리 건강한 생활로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계기로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한 삶을 일찍 시작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크게 위안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양약에 대해서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약은 보약인데 양약은 더 몸에 나쁜 해로운 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약을 먹고 안 먹고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고혈압 같은 경우에 혈압을 목표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약을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내 혈압을 애매하게 관리가 안 되거나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않은 것만큼 내 몸에 나쁜 건 없어요. 내 몸에 가장 좋은 것은 방법적인 걸 떠나서 혈압을 목표,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 스트레스보다는 약을 먹어서 목표 혈압에 도달했을 때 즐거움이 더 크고 얻는 이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약이란 건 물론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란 것을 넘어서는 이점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용하고 길게 오랫동안 먹도록 되어 있고 혈압약이 벌써 개발된 지가 몇십 년 된 약들도 있고 지금 혈압약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들도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20년 가까이 우리나라도 1,000만 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장기간 쓰면서 얻어가는 이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왔던 장점들이 아주 지엽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훨씬 더 넘어서기 때문에 나한테만 아주 특이한 부작용이 생기는 건 굉장히 우울하겠죠. 그럴 경우는 약제를 변경할 수 있지만 어떤 한 약제를 장기간 먹었을 때 부작용보다는 얻는 이점이 훨씬 크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 약제로 먹는 다양한 약제를 먹어 생기는 부가적인 문제들보다는 가장 큰 위험 부담은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얻는 위험도가 훨씬 크다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고혈압 관련해서 잔소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여러분들 눈이 나빠지면 안경 쓰시잖아요. 근데 안경 벗으면 눈이 잘 보이는 법이 없어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은 생기면 여러분과 함께 평생을 가야 되는 질환인데 약제 복용이 불규칙해져서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약물 복용도 눈이 나빠진 분 안경 쓰는 거와 같이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를 말씀드립니다.